4월 셋째 주 주식시장 전망. 반도체는 다시 시장의 본체가 됐고 다음 주는 오르는 힘보다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해진다. 이번 주 시장은 겉으로만 보면 단순했다. 급등했다가 흔들렸고 다시 반등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중요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이 시장의 중심을 다시 반도체로 돌려놨고 미란 2주 휴전 기대는 환율과 유가를 흔들며 시장의 할인율을 한꺼번에 바꿔버렸다. 그 뒤 하루 만에 휴전의 불완전함이 드러나자 시장은 바로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다시 살아난 것은 반도체였고 외국인의 시선도 다시 코스피 대형주로 향했다. 즉 다음 주 시장은 좋은 뉴스에 얼마나 세게 오르느냐보다 오른 뒤에 무엇이 끝까지 남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번 주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다. 공포는 약해졌고 돈은 다시 가장 강한 실적 섹터로 모이기 시작했다. 1. 핵심 가설. 반도체는 다시 한국 시장의 본체가 됐다. 이번 주 시장이 남긴 가장 강한 문장은 단 하나였다. 전쟁 뉴스가 아무리 커도 결국 지수를 살린 건 반도체였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단순히 숫자가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시장은 그 숫자를 보면서 전쟁이 진정되면 가장 먼저 다시 평가받을 업종이 무엇이냐를 확인했고 그 답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찾았다. 메모리 가격 상승, AI 칩 수요 확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 TSMC 실적 기대, 인텔 반등까지. 이번 주 강하게 반응한 모든 재료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다음 주 이 가설이 맞다면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월요일, 주말 미국 -1한 협상 헤드라인과 미국 반도체 강세를 반영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방향을 잡는 날이다. 반도체가 시가부터 강하면 이번 주의 본체가 다음 주에도 유지된다는 뜻이다. 화요일, 월요일 반등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날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사면 추세 복원이고 바로 차익 실현이 강해지면 아직 이벤트 장세에 가깝다. 수요일, 대형 반도체에서 장비 소부장으로 확산되는지 보는 날이다. 한미 반도체, 동진 세미캠, ISG,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살아나면 시장은 반도체를 더 넓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목요일,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 중심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지수는 흔들려도 반도체가 가장 덜 밀린다면 본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금요일, 한 주가 끝났을 때 결국 시장의 진짜 승자가 반도체였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주간 기준으로 가장 강하게 남아있으면 다음 주도 반도체 중심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이 가설은 주초 강도 주중 확산 주후반 승자 확인. 이 흐름으로 봐야 한다. 2. 핵심 가설. 휴전 기대는 시장을 살렸지만 완전한 안도는 아니었다. 4월 8일 시장이 폭등한 이유는 명확했다. 미란 2주 휴전 기대, 국제유가 급락, 원달러 급락,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며 전쟁으로 눌려있던 할인율이 한꺼번에 복원됐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시장은 현실을 확인했다. 휴전은 종전이 아니고 호르무즈는 완전 개방이 아니고 레바논 변수도 남아있고 환율과 유가는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즉 다음 주 시장은 좋아진 시장은 맞지만 편한 시장은 아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다음 주는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 월요일, 주말 협상 뉴스가 좋으면 안도감이 먼저 반영되는 날이다. 반대로 협상 잡음이 커지면 월요일부터 기대가 꺾일 수 있다. 화요일, 좋은 출발 이후에도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는지 보는 날이다. 안도감이 하루짜리였는지 이틀 이상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요일, 휴전 신뢰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다시 헤드라인이 시장을 흔드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이때 유가가 다시 튀면 시장은 곧바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목요일, 휴전 기대가 살아있다면 재건원 전 건설성 장주로 순환매가 붙을 수 있다. 즉 지정학 리스크 완화가 업종 확산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한다. 금요일, 결국 이번 휴전이 시장의 할인율 복원 재료였는지 아니면 잠깐의 이벤트였는지 판가름 나는 날이다. 주 후반까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 시장은 이 휴전을 더 신뢰하게 된다. 즉 이 가설은 안도 반응 현실 점검 재평가 여부 확인. 이 흐름으로 봐야 한다. 3. 핵심 가설. 외국인은 코스피 대형주로 복귀했고 코스닥은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이번 주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조정 이래 외국인이 코스피 대형주를 받아냈다는 점이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시장이 진짜 약하면 외국인은 던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수가 흔들리는 날에도 외국인이 코스피 대형주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반면 코스닥은 아직 개인의 체감과 외국인의 확신 사이에 온도 차가 있었다. 즉 지금 장은 전체가 다 같이 강한 장이 아니라 코스피 대형 실적주가 먼저 복원되는 장에 가깝다. 이 가설이 맞다면 다음 주는 이렇게 봐야 한다. 월요일,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를 다시 강하게 사는지 보는 날이다. 여기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 코스피는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다. 화요일, 코스피는 버티는데 코스닥이 못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만약 온도 차가 더 벌어지면 아직 체감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수요일, 코스닥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는지 보는 날이다. 반도체 소부장, 광통신, 로봇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면 체감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목요일,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오며 시장 폭이 넓어지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이때부터는 대형주만 좋은 장이 아니라 돈이 확산되는 장이 될 수 있다. 금요일, 결국 한 주가 끝났을 때 코스피 대형주만 강했던 장인지 아니면 코스닥까지 동행한 체감 좋은 장이었는지 결론 나는 날이다. 즉 이 가설은 코스피 선행 코스닥 확인 체감장 완성 여부. 이 흐름으로 봐야 한다. 4. 핵심 가설. 반도체 다음 순환매 후보는 이미 드러났다. 이번 주는 반도체만 강한 장이 아니었다. 반도체가 본체였고 그 다음 후보군도 꽤 선명하게 드러났다. 광통신 AI 인프라, 방산, 재건 건설 원전 전력. 이 세 축은 이번 주 내내 반복해서 시장에 등장했다. 즉 다음 주는 반도체가 오르느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다음 돈이 어디로 번지느냐를 같이 봐야 한다. 이 가설이 맞다면 다음 주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월요일, 반도체가 먼저 방향을 잡는 날이다. 이날은 아직 본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구간이다. 화요일, 광통신 AI 인프라 같은 2차 후보군이 반응하는지 보는 날이다. 대한광통신, 솔리드, 일부 AI 인프라 종목이 따라오면 시장은 다음 후보군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수요일, 방산재건 원전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한화에어로, LI지넥스원,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축이 다시 살아나는지 봐야 한다. 목요일, 순환매가 하루짜리 뉴스 반응인지 실제 주도 업종 확산인지 판별하는 날이다. 눌림 이후 재상승이 나오면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강세일 수 있다. 금요일, 그 주의 2등 업종, 즉 반도체 다음 승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이게 다음 주의 예비 본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가설은 본체 형성 후보군 반응 순환매 압축. 이 흐름으로 봐야 한다. 5. 핵심 가설. 다음 주는 월요일 반응보다 주중 유지력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월요일만 보는데 이번 주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좋은 뉴스에 얼마나 세게 오르느냐보다 오른 뒤에 얼마나 버티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가장 현실적인 흐름은 이렇다. 월요일, 주말 미국 -1한 협상 헤드라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 원달러 위치를 반영하며 방향을 먼저 잡는 날. 화요일, 월요일 급등 혹은 반등이 나왔다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계속 받는지 확인하는 날. 수요일, 유가 환율이 안정되는지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는지 확인하는 날. 목요일,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광통신 방산재건으로 확산되는지 보는 날. 금요일, 그 주의 승자가 진짜 반도체였는지 아니면 중동 변수 재부각으로 다시 방어주 중심이 됐는지 확인하는 날. 즉 다음 주는 하루짜리 예측보다 주초 방향 주중 검증 주 후반 압축. 이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 이번 주 내가 더 무겁게 보는 확률 순서.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 반도체 주도 속 흔들리는 강세장. 반도체는 강한데 유가 환율 중동 뉴스 한 줄에 장중 흔들림이 자주 나오는 구조다. 지수는 버티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가능성. 주초 강세 후 주중 차익 실현, 다시 후반 재평가. 월요일 화요일은 반도체 중심 강세, 수요일쯤 흔들림, 목금은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면 다시 방향을 잡는 그림. 가장 조심할 흐름. 협상 잡음 유가, 재상승 환율 1490원대 회귀. 이 경우 반도체도 상승 탄력이 줄고 방산해운에너지 쪽만 상대 강세가 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번 주 핵심으로 봐야 할 변수 10가지.
1. 미국 -1한 협상 관련 주말 헤드라인. 좋은 뉴스가 나오면 월요일은 위험 자산 선호로 시작할 수 있다. 나쁜 뉴스가 나오면 개파락과 함께 방산유가 민감주만 강해질 수 있다. 2. 원달러 환율. 1470원대 안착이면 외국인 순매수 강화 가능, 1480원대 중후반이면 경계, 1490원 이상이면 다시 방어 모드다. 3. 국제유가. WTI 95달러 안팎 안정이면 시장 안도, 100달러 재돌파면 물가금리 환율 부담 재점화, 110달러 기사 재등장이면 시장은 다시 확전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4. 삼성전자 초반 강도. 21만원 안착 시도 여부가 중요하다. 강하게 출발해 유지되면 코스피 버팀목이 된다. 5. SK하이닉스 초반 강도. 100만원대 재안착 후 탄력 확대가 나오면 미국 반도체 강세가 한국장에 제대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6. 외국인 현물 수급. 전기전자 중심 순매수가 이어지면 가장 건강한 상승이다. 현물보다 선물만 강하면 아직 확신이 부족한 장이다. 7. 코스닥 동행 여부. 코스피만 오르면 안전 대형주 장세다. 코스닥까지 살아나야 체감 좋은 시장이 된다. 8. 광통신 AI 인프라 확산. 대한광통신, 솔리드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시장 돈이 반도체 다음 단계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다. 9. 방산재건주의 유지력. 한화에어로, 넥스원, 현대건설, 두산에너빌 같은 축이 하루짜리 반응이 아니라 눌림 후 재상승을 보이는지 체크해야 한다. 10. 미국 물가와 금리 해석. 미국 CPI가 높게 나온 상황이라 시장은 단순 휴전 기대만으로 오래 못 간다. 결국 유가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가 같이 가야 멀티플이 더 열린다. 핵심 정리. 이번 주 시장은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줬다. 첫째, 반도체는 다시 시장의 본체가 됐다. 둘째, 중동 변수는 방향을 바꾸기보다 할인율을 흔드는 변수로 옮겨갔다. 셋째, 외국인은 코스피 대형 실적주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다. 넷째, 반도체 다음 후보군은 광통신 AI 인프라 방산재건으로 압축되고 있다. 다섯째, 다음 주의 승부는 결국 환율과 유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결정한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다. 다음 주 시장은 공포가 끝난 장이 아니라 공포가 약해진 자리에서 가장 강한 실적 섹터가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시험받는 장이다. 전설적인 투자자 한마디. The stock market is a device for transferring money from the impatient to the patient. 주식시장은 자구한 사람의 돈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하는 것이다. 워런 버핏.